오늘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할 텐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결혼을 안 했죠. 이제 미래에 결혼할 계획은 있으신지? 네. 전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딱히 없어요. 자녀분 몇 명 있으신지? 3명. 그리고 자녀분 이제 아이 가질 생각 있으신지? 전 없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으세요?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까지 생각 중이신가요? 낳으면 2명, 2~3명 정도? 네, 능력이 되는 한에서. 능력이 현재 능력에서는 몇 명 정도 가능할까요? 현재 능력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를 몇 명 정도 낳고 싶은가요? 마음 같아서는 많이 낳고 싶은데 막 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커리어에도 영향이 갈 것 같아서 한 명도 어렵지 않을까? 한 명으로 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완전 하고 싶다 주의거든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꼭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약간 금쪽이 채널 이런 것처럼 아이들 다루는 유튜브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나 나는 아이 꼭 낳고 싶고 결혼 꼭 하고 싶고 하고 싶다 하면 친구들이 보통 너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너 그런 거 다 그냥 컷 해버리고서 육아할 수 있어? 뭐 결혼하면은 그런 거 다 버려야 될 텐데 그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되묻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혹시 아이는 몇 명 정도 낳고 싶어 하세요? 저는 2명 낳고 싶은데 이거는 타협한 결과예요. 원래는 한 3명, 4명 이렇게 좀 많이 낳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3~4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는 열심히 하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타협한 숫자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제일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한 0.7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출산율이 매년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0.65로 최하치 기록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가정당 아이를 한 명도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이 고갈될 수 있겠다? 그냥 그 출산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점점 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딱히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 거지 살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선에서는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 망했다 하는데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심각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은 어느 정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내놓고 하는데 약간 그것만으로는 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빠르게 그 상황을 극복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구수를 유지를 하려면 2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 저출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어떤가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의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 이거를 기대하긴 어렵거든요. 한국 청년들에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율 심각하다. 그러니까 너네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거 사실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요즘 학교 애들이 없어서 문 닫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막, 그래서 더 애를 안 낳고 더 힘드니까 그냥 둘이 그냥 맘만 먹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나오려면 20년 정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 언론에서는 심각하다고 많이 다루지만 실제로 체감은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10점 만점에 얼마나 심각하다고 좀 생각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10점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유지 측면에서는 9에서 10점?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장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점? 저는 10점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를 이제 솔직히 뼈로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와닿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대학교 가기도 힘들고 직업 갖기도 힘들고 이런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도 9점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9점, 10점, 9점, 8점이면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아이를 낳는 거는 또 이제 안 낳아도 되고 좀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을 안 낳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애를 그러면 낳아서 키우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가 이렇게 기반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안정 생활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뭐 집을 마련하고 뭐 경제적인 교육 문제라든지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애 만나라는 거는 또 어불성설인 거죠. 혹시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가질 생각은 없다 이건가요? 네, 없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제약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뭐 회사 다닐 때도 뭐 출산휴가 쓰거나 하면은 제약 받는 것도 있고 좀 승진해서 제외되는 것도 아직 남아 있고 유리천장이 많으니까. 네.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은데 그 사회가 못 받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저도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한 성인이기 때문에. 예. 저희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도 벌써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매스컴에서 이제 다뤄지는 모습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 뭐 결혼이나 출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라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봤지만 반드시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저도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 윗세대는 이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뭐 한번 태어난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싱글이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뭐 자아 실현이나 뭐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조금 만연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친구들이 왜 아이를 안 낳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아기들은 너무나 머리가 비상해요. 왜 비상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에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일만 죽도록 했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살다 보니까 생긴 말이 살만하니까 죽더라. 할아버지들의 명언이야. 아무래도 돈 문제겠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뭐 이렇게 남자 혼자서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고 같이 벌어야 되는데 또 그러려고 하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애 안 낳는 쪽으로. 왜냐면 애를 낳아도 그 애들 키우고 이러려면 교육 돈이 우선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려면 뭐 몇 억씩 나오는데 그런 돈을 들어가면서 애를 키우려고 안 하니까 차라리 그냥 둘이 그냥 맘만 맞으면 둘이 그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그냥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물가가 조금 잡히고 집값도 좀 떨어지고 지금보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은 아이를 한 명을 낳건 두 명을 낳건 충분히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저출산이 계속 되고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좀 계속 조금씩 힘들어지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할 그런 것도 조금 있나요? 지금보다 심해진다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게 기득권이나 저소득층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뭐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집값 그런 거 문제도 있고 치안 같은 것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나 좀 생기게 되나요? 언론 보고. 오히려 그렇게 저출산이 더 심하게 이슈화 될수록 이렇게 나라가 심각한데 내가 애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이 다 모두가 그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다른 길을 가는 느낌이니까. 경제적으로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얼마 정도 벌어야 이게 약간 아이 한 명을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얼핏 주변에서 듣기로는 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면 한 달에 뭐 300만 원 혹은 이상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학원비로도 대기업 직장인 월급 정도가 한 명당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좀 주변을 의식하고 우리 옆집 애는 학원을 3개, 4개 다니는데 우리 애도 그만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일반 직장인 월급에 그거 이상으로 훨씬 많이 벌어야 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3명을 키워본 입장에서 돈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아이 키우는데. 그리고 지금 3명을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들까요? 지금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때랑은 너무 틀리고 한 1인 애 한 명 키우는데 글쎄요 예, 지금 또 상상을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뭐 저는 한 20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명당 한 10억에서 15? 20억은 좀 과하나? 그 정도는 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그 예전하고 완전 틀린 거죠. 그럼 2명 정도 나오려면 얼마 정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아이 한 명 기르려면 3억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막 그렇게 모든 교육 다 시켜가면서 꼭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아니라서 그냥 되는 대로 밥만 먹이면 된다 주의라서 그래도 한 3억?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지금까지 360조 원을 넘게 썼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출산율이 늘기는커녕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돈들이 아마 무의미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봐서는. 이게
정말 좋은 곳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운 액수긴 하네요.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게요. 근데 막 봤었는데 이렇게 일회성 뭔가 단기적인 돈을 그냥 준다든지 그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출산을 하면 얼마를 준다, 뭐 아이가 어디에 가면 얼마를 준다, 이런 단기적인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애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원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체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뭐 결혼을 한 입장도 아니고 아기를 낳은 입장도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아기를 가지시거나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시적인 지원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거시적으로 돈을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예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집값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출산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이제 한국 인구가 얼마나 될지 이제 그 질문인데 지금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30년 후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조금 예상하세요? 3,500에서 4천만 명? 30년 후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한 3천만 명, 한 4천만 명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사실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인구수의 이제 절반 이하로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때 남은 인구는 절반조차는 이제 한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약간 에스티메이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국 사회가 3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이 많이 가속화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 인구의 세금 부담이나 좀 복지 세수 부족이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든 게 있나요? 사실 뭐 제가 애를 많이 낳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지만 좀 그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좀 이런 저출산에 좀 더 좋은 합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나 정당을 좀 투표하는 거,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개인이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왜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 또 이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교육열도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내 아이를 낳아서 스카이 같은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지만 이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엄마는 당연히 아이한테 좋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막 무조건 아이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야 되고 무조건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조금 공부를 못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지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